안녕하세요, 선매니저입니다. 저희가 사실 기존에 자주 물어보는 내용을 위주로 튜토리얼 영상도 제작했었는데요. 올해 정말 많은 제품들이 출시하면서 비교적 최근에는 튜토리얼 영상으로는 찾아뵙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민 워치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 가민 100% 활용하기 2023년 한층 새로워진 러닝 시계 가민 포러너 265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가민 시계에 익숙한 분들도 또는 처음 구매한 분들도 구매 이전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계 조작이 익숙하다면 아는 내용은 쭉 넘겨서 보시면 되고, 익숙하지 않거나 처음 알게 된 내용이라면 하나하나씩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먼저 올바른 시계 착용 방법입니다.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이걸 말씀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첫 단계니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계는 손목뼈 위에 오게끔 착용하시면 됩니다. 이 손목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선 안에서 착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밴드에 텐션이 없는 게 좋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실 때는 밴드에 텐션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고, 운동을 하실 때만 좀 텐션을 줘서 시계를 한 칸 더 조여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착용해서 운동할 때도 움직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어링 방법입니다. 처음 제품의 전원을 켤 때 휴대폰과 페어링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처음부터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워치가 초기화된 상태가 아니거나 스마트폰을 새로 변경했을 때는 시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페어링 모드로 꼭 전환해야 되는데요. 메뉴에서 커넥티비티, 전화, 핸드폰과 페어링, 시계를 먼저 페어링 모드로 놓고 가민 커넥트 앱에서 장치를 추가하면 포러너 265를 인식합니다. 다른 블루투스 기기들처럼 페어링 모드에서만 핸드폰에서 인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러너 265는 버튼과 터치 두 가지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터치 조작은 위아래로 스크롤 하거나 화면을 탭해서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해서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버튼은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른쪽 위에 스타트 스탑 버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키보드의 엔터 버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메뉴를 선택할 때 누르는 버튼입니다. 위젯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은 운동을 시작할 때, 그리고 운동이 종료된 다음 운동을 종료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 오른쪽 아래 백 버튼입니다. 뒤로 가기, 즉 이전 단계로 돌아갈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뒤로 가기. 이 백 버튼은 운동할 때 구간과 구간을 구분하는 랩키로 작동하기도 하는데요. 이 랩은 기본적으로 1km마다 자동으로 찍히게끔 설정되어 있는데, 이 트랙과 같은 구간에서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동 랩을 비활성화하고 수동 랩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왼쪽 아래 두 개 버튼입니다. 업 버튼과 다운 버튼인데요. 이 버튼들은 특정 메뉴를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는 기능을 합니다. 업 버튼을 길게 누르면 메뉴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메뉴에서는 시계 화면을 변경하거나 센서를 추가하는 등 시계의 전반적인 설정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음악 재생 또는 스마트폰 음악 컨트롤을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상단의 라이트 버튼은 디스플레이를 켜거나 끄는 버튼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트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실행하기 위한 컨트롤 메뉴가 나타납니다. 가민 시계를 처음 구입하고 나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시계 화면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워치페이스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포인트 색상이나 화면에 들어가는 데이터까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시계 화면, 다양한 데이터 화면을 보실 수 있고, 이 화면을 예로 들어서 적용해 보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보면 사용자 지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 똑같이 다이얼이 들어간 화면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 시계바늘의 디자인을 바꾸거나 또는 각 칸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칼로리를 설정해보고, 다음 칸에 회복시간, VO2 max, 심박수, 맨 아래 칸에는 배터리가 있을까요? 배터리가 있으면 배터리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워치페이스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워치페이스에서 항목을 길게 눌러보면 자세히 볼 수 있는 위젯으로 바로 들어가집니다. 회복시간, 심박수 위젯, 포인트 컬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순정 워치페이스를 바꿔봤는데요. 추가로 가민 커넥트 IQ 앱에서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워치페이스를 설치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사진으로도 워치페이스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시로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특히 이 포러너 265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라서 이렇게 사진을 설정했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개인 사진이나 또는 뭐 가족 사진 또는 뭐 마라톤 완주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워치페이스로 설정하시면 더 좋습니다. 다음은 위젯의 종류와 편집 방법입니다. 시계 화면에서 위나 아래로 조작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올 텐데요. 예를 들어서 VO2 max, 훈련 상태, 트레이닝 준비 상태, HRV 상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총 요약이나 또는 위젯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위젯은 본인이 자주 보는 항목들로만 구성하면 됩니다. 각 항목들을 길게 누르거나 또는 업 버튼을 길게 눌러서 요약 순서를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폴더화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젯을 보는 방법은 첫 화면은 말 그대로 요약된 화면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버튼 쪽에 표시가 있는 위젯은 버튼을 눌러보면 요약이 나오거나 또는 관련된 다른 메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위젯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아래에 있는 요소들이 이러이러해서 당신의 상태가 총 이렇다, 생산적이다 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트레이닝 준비 상태인데요. 트레이닝 준비 상태가 현재 중간 정도 되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보면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더라도 전반적인 준비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보면 수면 기록, 회복 시간, HRV 상태, 급성부와 스트레스 기록 이렇게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걸음수 보시면 오늘 걸음수 정보가 나오고 아래로 내리면 최근 7일 정보가 나옵니다. 컨트롤 메뉴는 즐겨찾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급하게 방해금지 모드를 설정하거나 내 핸드폰 찾기를 사용할 때 쓰는데요. 이 라이트 버튼을 길게 눌러서 컨트롤 메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업다운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을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메뉴가 전환됩니다. 이 컨트롤 메뉴는 또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는데 업 버튼을 길게 누르면 컨트롤 추가, 순서 변경, 제거가 있습니다. 먼저 제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컨트롤 제거, 어시스턴트 선택. 지금 컨트롤 메뉴가 두 개가 지워졌는데
빈자리에 다시 새로운 걸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GPS 시간 동기화, 그리고 비행기 모드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또 새롭게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민 시계를 사용하다 보면 이어폰이나 심박계와 같은 추가 센서와 연결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블루투스 이어폰과 연결할 때는 시계와 이어폰이 서로 페어링 모드여야 됩니다. 이 부분 되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블루투스 이어폰을 페어링 모드로 전환하시는 방법을 몰라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그냥 가까이 있으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블루투스 기기들은 서로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가 되어 있어야지만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포르노 265와 에어팟을 연결해 볼 건데요. 메뉴 들어가서 센서 및 부품 새로 추가해서 헤드폰, 에어팟을 페어링 모드로 전환하고, 성현의 에어팟 선택하면 연결됨. 자, 이런 식으로 이어폰하고 페어링 하시면 되는데, 이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로 진입하는 방법은 이 블루투스 이어폰의 제조사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맞는 매뉴얼을 참고해서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로 진입하는 방법을 확인하셔서 시계와 연결하시면 됩니다. 달리기 관련 센서는 대표적으로 가슴에 착용하는 심박계나 러닝 다이나믹 포드가 있습니다. 그냥 근처에 센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한번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메뉴, 센서 및 부품, 새로 추가해서 연결할 센서 항목을 선택하면 주변에 있는 센서가 인식되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심박계를 연결하실 때는 심박계를 착용하신 상태에만 블루투스 페어링에서 잡힐 겁니다. 단축키는 기존 포르노 2 시리즈에는 지원하지 않았다가 이 포르노 265에 처음 들어온 기능입니다. 특정 메뉴를 실행하기 위해서 단축키를 설정하는 건데요. 스톱워치나 타이머 같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있다면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카페에 글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스크린샷을 단축키로 설정해서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컴퓨터에 연결해서 스크린샷 이미지를 빼서 사용하고는 합니다.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메뉴에서 시스템, 단축키에 들어가서 버튼별로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길게 눌렀을 때, 백 버튼 길게 눌렀을 때, 다운 버튼, 그리고 스타트 다운 버튼, 스타트 앤 업 버튼, 백 앤 라이트 버튼, 백 앤 업 버튼. 버튼 조합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것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조합된 건 안 하고 그냥 백 버튼 같은 거, 꺼지면 단축키 없이 그냥 쓰겠다는 거고, 알람, 밝기, 기압계, 심박수 전송, 스포츠 모드 변경, 시계, 이중좌표, 플래시라이트, 랩, 잠금 해제, 메트로놈, MOB, 음악 제어, 내비게이션, 전화, 위치 저장, 스크린샷, 스탑워치 동기화 시간, 타이머, 터치, 지갑, 와이파이, 시계 화면. 시계 화면을 예로 들어볼까요? 시계 화면을 예로 들면 백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시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단축키가 있다면 본인이 맞게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기능, 모닝 리포트입니다. 저에게도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루틴으로 꼭 매일 아침에 확인하는 기능인데요. 모닝 리포트는 수면 중에 시계를 착용했을 때 기상과 동시에 수면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모닝 리포트에서 제공하는 항목도 자유자재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에서
인터페이스, 모닝 리포트에 들어가면 모닝 리포트를 받을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모닝 리포트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면을 제일 위로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아래에서 다른 항목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회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 레이스 캘린더 같은 거 추가해 놓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간혹 방해금지 모드랑 수면 모드가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방해금지 모드보다 수면 모드가 더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해금지 모드는 일반적으로 시계 알림을 잠시 동안 꺼야 될 때 사용하고, 수면 모드는 예약된 수면 시간에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방해금지 모드나 수면 모드는 메뉴에서 시스템, 수면 모드와 방해금지 모드가 있는데 각자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면 모드는 예약 요일과 시간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바꿔볼까요? 중 10시 시계 화면을 수면 전용 모드로 설정할지, 밝기 시간, 그리고 방해금지 모드를 켤 건지 아니면 끌 건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수면 모드를 켜면 방해금지 모드입니다. 수면 중에 켜거나 꺼지게끔 설정할 수 있고, 편집에서 각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AOD 모드라던가 스마트 알림이라던가 알림, 제스처 기능들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면서 시계에서도 소리가 나는 경험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은근히 또 거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운동할 때는 알림음을 발생하겠다라고 설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메뉴에서 시스템, 소리 및 진동, 알림 톤을 수정할 수 있고, 버튼 소리, 버튼 진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면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특히 예전에 이제 235 쓰시는 분들, 그리고 피닉스 5 쓰시던 분들이 이 버튼음 소리 켜고 쓰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소리는 몰라도 진동은 켜놓으면 또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소리나 진동 같은 경우에는 켜면 켤수록 배터리가 빨리 닳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조금 더 오래 쓰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진동이나 소리 같은 건 끄고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파워 매니저입니다. 쉽게 배터리 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여행에 갔는데 충전 케이블을 챙기지 못했거나, 아니면 일상에서라도 배터리를 나는 최장시간으로 사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기능입니다. 파워 매니저는 메뉴에서 파워 관리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첫 번째 항목인 배터리 세이버를 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배터리 잔량 표시나 배터리 사용 가능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세이버를 키면 배터리 시간이 9일로 늘어나고, 지금 배터리가 많이 없는 상태라서 9일로 늘어난 건데요. 원래 더 많이 늘어납니다. 배터리 세이버 모드를 킬 때 어떤 설정들이 바뀌는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뒤로 나가보면 지금 배터리 세이버 모드가 활성화되면서 워치페이스가 바뀌었습니다. 배터리 세이버 모드는 컨트롤 메뉴를 통해서도 빠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심박수 측정하거나 핸드폰 페어링 기능 사용하시려면은 배터리 세이버 모드는 비활성화해서 쓰시는 게 좋은데, 좀 불가피한 상황이나 아니면 이제 극한의 환경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시차가 발생하는 해외에 갔을 때 GPS를 수신하면 현지 시간으로 시간이 동기화된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국내에서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계를 오랜 시간 방치하시는 분들, 특히 겨울 동안
동계훈련 그런 거 나는 없어. 그리고 이제 시계를 그냥 재워둡니다. 푹 재워뒀다가 전원을 켰더니 어라? 시간이 안 맞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실외에서 운동을 실행하거나 이 컨트롤 메뉴에 시간 동기화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현지 시간으로 동기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설정입니다. 아몰레드 제품이라서 디스플레이 설정에 따라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금방 늘어나거나 또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디스플레이 밝기나 지속 시간 또는 AOD 모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메뉴 시스템에서 표시로 들어가시면 운동 모드, 시계 모드, 그리고 수면 중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운동할 때만 화면 밝기를 좀 높이고 싶어. 또는 일상에서만 화면 밝기를 좀 줄이고 AOD 모드를 사용하고 싶어. 그런 경우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포러너 265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작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내용이나 또는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준비해봤는데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인덱스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원하는 파트만 재생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돌려보시면서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민 포러너 265는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가민 브랜드샵 석촌점 그리고 DDP점 홍대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온라인몰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의 많은 가민 유저분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피니셔 클럽을 검색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인터벌, 워크아웃, GPS 모드 설정, 내비게이션과 같이 운동에 대한 더 자세한 기능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메이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